폴란드에서 온 마리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가장 놀랐던 점으로 무이자 카드 할부 결제 시스템을 꼽는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한 번에 결제해야 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카드로 나누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말을 듣고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마리.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마리예요. 사실 제 직업은 폴란드의 한 은행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는 건데요. 이번에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한국에 놀러 왔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번 기회에 꼭 한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건 맛있는 음식과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그런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한국 사람들의 소비 문화였어요. 폴란드에서 제 직업은 은행에서 고객들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거예요. 대출 상담, 투자 상품 추천, 그리고 카드 이용에 대한 교육까지 다양한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소비나 금융 시스템에 꽤 익숙한 편이에요. 하지만 폴란드와 한국은 소비 문화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우선 폴란드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새 노트북을 사려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볼게요. 당시 저는 꽤 오래된 노트북을 쓰고 있었고 새로운 노트북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최신 모델을 사려면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꾸준히 저축을 했어요. 점심값을 아끼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고 매달 월급의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두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죠. 그렇게 겨우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할부 구매도 가능하지만 폴란드에서는 할부 결제를 하면 대부분 고금리 이자가 붙어서 전체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요. 결국 저는 웬만하면 목돈을 모아서 한 번에 결제하는 걸 선호했어요. 이렇게 저축을 통해 물건을 사는 방식이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집, 차, 가전제품 같은 큰돈이 드는 물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절약하며 준비해야 하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본 쇼핑 문화가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폴란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고가의 물건을 대출로 구매한다고 해도 심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대출이 승인이 나려면 소득 증빙 서류, 신용기록, 심지어 직장 안정성까지 증명해야 해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일하는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가끔 불만을 토로해요. 새 냉장고 하나 사는데 대출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라거나 왜 이자는 이렇게 높아요? 라고 묻곤 하죠. 저도 업무를 하면서 항상 느껴요. 폴란드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성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걸요. 특히 카드 할부 같은 시스템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물론 일부 고급 백화점이나 특정 상품에 한해서 할부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자가 붙어요. 결국 부담 없이 비싼 물건을 나눠서 사는 건 폴란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큰 물건을 사기 위해선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으는 게 기본이에요. 저도 노트북을 살 때 이런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갖고 싶고 필요했던 물건인데 이걸 사려면 제가 몇 달 동안이나 절약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 과정은 제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내와 계획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매장 직원에게 할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그날 저는 한국의 소비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고 제가 일하던 폴란드 은행 시스템과 비교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며칠째 되던 날 저는 새로운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큰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최신형 모델로 하나 장만하고 싶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하고 저축했겠지만 이번엔 여행 중이라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매장 직원분이 친절하게 제품을 추천해 주셨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골랐어요. 문제는 가격이었죠. 최신형 모델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순간 머릿속으로 제가 갖고 있는 여행 예산과 앞으로 쓸 돈들을 계산하며 이걸 그냥 사도 되는 걸까? 하고 망설였어요. 그때 직원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카드로 하시나요?
혹시 6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실래요? 순간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이자? 할부? 그게 가능해? 하고 되물었죠. 직원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선 대부분의 카드가 할부 기능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내실 수 있어요. 추가 비용 없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폴란드라면 이런 혜택은 상상도 못하니까요. 일단 할부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높은 이자를 내야 하고 거기다 복잡한 심사 절차까지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카드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부담 없이 원하는 물건을 나눠서 살 수 있다니 정말 추가 비용이 하나도 없나요? 하고 물었더니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대부분의 카드사가 프로모션으로 무이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 없이 할부를 이용할 수 있죠.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제를 진행하며 속으로는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하고 계속 의심했죠. 심지어 영수증을 받아본 후에도 혹시 숨겨진 비용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결과적으로 정말 추가 비용은 없었고 저는 최신형 노트북을 6개월 할부로 구매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도 너무 신기해서 직원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살 때 다 이렇게 할부를 이용하나요? 네, 대부분 그래요. 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고가의 물건은 물론이고 심지어 옷이나 음식도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특히 제가 폴란드에서 은행에서 일하며 보던 소비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 시스템은 너무나도 선진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직원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카드사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직원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할부 결제를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해요. 그렇게 해서 카드 사용량을 늘리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된 수익을 얻거든요. 또 매장에서 상품 판매량이 늘어나면 매장과 카드사 모두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폴란드에서는 은행과 카드사 모두 고객들에게 이자를 청구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돈을 빌리거나 할부를 이용한다는 건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부를 꺼리고 할부를 이용할 때도 최대한 짧은 기간을 선택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폴란드에서는 큰 물건을 구매하는 게 자연스럽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사람들은 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마인드가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구매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카드 한 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없이 나눠내는 게 가능하다니 이 시스템은 저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결제를 마치고 쇼핑몰을 나서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한국의 무이자 할부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폴란드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요. 그리고 문득 제 직업이 떠올랐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고객들에게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던 사람이었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서 일했다면 이런 조언은 필요 없었겠구나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할부라는 편리한 도구를 통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소비 문화와 금융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쇼핑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안겨줬거든요. 한국의 무이자 할부 시스템은 저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매력을 느끼게 해줬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스템이 정말 안전할까? 라는 의구심도 생겼어요. 폴란드에서 금융업에 종사했던 저로서는 이런 방식이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중 한 쇼핑몰에서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예쁜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격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고민하던 제게 직원분이 또다시 할부 결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할부를 권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폴란드에서는 할부를 권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소비를 신중히 하고 빚을 최소화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에 빠지진 않을까?
혹시나 이로 인해 빚이 쌓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다음날 저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친구인 지영 씨와 만났어요. 지영 씨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 금융과 소비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으며 물어봤어요. 지영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할부를 이용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건 걱정 안 해? 지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할부를 많이 이용하면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 그리고 카드사도 소비자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신용 등급이나 이용 한도를 잘 설정해줘.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특히 지영 씨가 말한 한 가지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선 할부로 결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비와 큰 물건 구매 비용을 따로 계산해서 관리하는 문화가 있어. 또 결제를 미뤘다가 더 큰 빚을 지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편리함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요. 이건 제가 폴란드에서 갖고 있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의 무이자 할부 시스템이 단순히 소비를 부추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경제적 유연성을 키워주는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시스템이 남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거죠. 지영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궁금한 점이 더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어요. 그럼 지영아, 너도 할부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 지영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필요할 때는 이용해. 그런데 중요한 건 할부로 결제할 때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이용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매달 내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과 저축을 제외하고도 여유 자금이 충분히 남는 경우에만 할부를 선택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할부 결제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비 패턴을 철저히 계산하고 계획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어쩌면 한국만의 독특한 경제 문화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 씨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즘엔 카드 앱을 통해 모든 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지출했는지,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 이런 기술 덕분에 사람들은 더 효율적으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어. 저는 순간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소비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안전망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지영 씨는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젊은 세대가 훨씬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한다고도 했어요. 과거에는 대출이나 할부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금융 도구들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국의 무이자 할부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과 금융의 진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 위에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소비 문화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왜 이렇게 쉽게 할부를 권하지? 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폴란드에 있는 제 고객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폴란드에도 한국처럼 유연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폴란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을까? 내가 일하는 은행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한국의 무이자 할부 시스템은 단순히 물건을 사기 쉽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기술, 금융 구조,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훌륭히 충족하고 있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지영 씨와 함께 한국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가게에서 예쁜 도자기 세트를 하나 샀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격을 보고 망설였겠지만
이번엔 고민 없이 할부를 선택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돈을 쓰는 것도 결국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였으니까요.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은행 업무를 보며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고객들이 대출이나 금융 상품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떠올리며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면 이 고객의 삶은 얼마나 나아질까? 라고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행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가 생겼을 때 한국의 무이자 할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료들과 상사들은 처음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모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겠지만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겠군요. 상사의 이런 반응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여행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폴란드의 금융 시스템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더 나은 아이디어를 고민하며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폴란드에서도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는 날이 오길 꿈꾸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결심했답니다. 다음 휴가 때는 다시 한국을 찾아가고 싶어요. 이번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여행 그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남겼어요.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곳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 싶다면 한국으로의 여행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은 폴란드에서 온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무이자 할부 시스템과 그로 인해 배운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나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신기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